청와대에서 뭐 추미애 장관이 그거 제청하면은 바로 뭐 법대로 제거한다고 그런 얘기를 벌써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이미 다 짜고 친 고스톱에 국민이 놀아났고 윤석열 총장이 거기서 억울하게 당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최강욱 열린민주당 그 사람이 개 3마리 그렇게 써놓고서 자기 SNS에 볼 거라는 말을 못해 국민에 대한 봉사를 운운한 건지 결코 정치 활동을 의미한 게 아니라고 변명하는 공무원이었군요. 윤석열 총장한테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역정들은 어떤 당에서는 국민의힘 당에서는 퇴직 후 1년 지나서 출마하라는 법안이 그 공무원 출마 막기 위한 거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손발이 안 맞는 건가요? 아니면 동상이몽인가요? 아니면 유유상종인가? 이렇게 말을 썼어요. 그런데 앞에 헤드라인이 개 3마리야. 제가 생각하는 개 3마리는 최강욱, 황희석, 그 MBC 제보자 그 쥐새끼 이게 3마리 개지 어떻게 여기다 개 3마리라는 이름을 넣느냐고. 참 이분들 글 쓰는 거 보면 참 어디까지 배웠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최강욱 대표네요. 추미애 장관도 툭하면 글 올려놓은 거 보면 참 뭐 진중훈 교수가 초등학생도 그 정도는 안 쓴다고 그렇게 말까지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여러분들의 그 말 대한민국이 완전 뒤집힌 날이죠. 오늘 새벽에.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에 그걸 방송하려고 직원들 다 보내고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 방송을 오늘 새벽에 했는데 제가 봐도 참 좀 웃기더라고요. 직원이 꼭 필요하더라고. 혼자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2라운드는 문재인, 윤석열. 문재인이 재가를 하는 순간 이른바 추미애, 윤석열 총장 갈등을 실은 문재인 대 윤석열이었다는 그런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오픈 게임이 끝나고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오픈 게임이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이벤트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안 나간다. 끝까지 버틴다. 그런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대통령에 맞서서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정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모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중권 교수는 여기 앞장서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차피 본 안에서는 문재인이 법적으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본인이 변호사인데 문재인 본인이 변호사인데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게임의 룰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면서 입 딱 잠그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마도 그 어떤 아주 다급한 그런 사정이 저들에게는 있다. 그 사정이 뭐냐? 월성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있으면 옥죄 오니까 이렇게 다급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다. 아니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지금 이 판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뭐 진중권 교수가 짜고 치는 고스톱에 놀아난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억울한 윤석열 총장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가장 저기한 것은 나는 그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총장 화이팅! 힘내라 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참 멋진 준평입니다. 야당은 가만히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데 문정권 패악에 윤석열 총장만 나홀로 분전하는구나. 이 건은 윤 총장 징계보다 추미애 장관 해임이 더 정답인 듯한데 추 장관이 저지른 일을 후퇴할 수 없으니까 정직 2개월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만 성난 민심과 검심이 이것을 용인할까요? 용인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준표 형님. 뭐 홍준표 모래시계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 총장 파이팅! 끝까지 갑시다!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꼭 이기자. 오늘 여러분들의 말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아주 대한민국 시끄러운데요. 오늘 이 노골적이고도 치졸한 파쇼 사기술의 전모는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권경의 변호사, 한동훈 담당 변호사죠. 지금도 좌불 안석일 자들 많을 테지만 곧 숨을 쥐구멍을 찾아 혼비백산 난리 법석을 떨 거다. 두고 봐라. 나 권경의 변호사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분도 친문 쪽에 있던 분이에요. 지금은 나와서 당당하게 지금 신문과 반격하고 저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전의 정권이라면, 이 전 정권이라면 허용되는 일이었을 테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라면 이 정도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아주 못된 정부가 이 정부다. 이렇게 말하는 권경의 변호사. 전병헌 수사 덮어주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덮어주고, 조국도 선처해주고, 정권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주었을 것이다.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 회화가 하는 대로 제보자 지현진 이 쥐새끼 MBC 간부의 통화 기록도 덮어주고, KBS 기자에 제보한 모 검사장 통화 기록도 덮고, 그냥 다 덮어. 일선 검사의 감찰 수사 의견도 삭제해버리고, 정정에 칼을 대고 내 편은 눈 감고,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찰은 상상해보지 못했겠지. 그래서 반항하면 혼외자니 장문이 별장 접대니 해서 기소해버리고, 사안도 되지 못할 의혹을 언론에 던져서 모욕을 주어 스스로 사퇴하게 하면 되냐? 그러면 되었다. 그리고 그런데 말을 못 알아듣고 대통령 친구 울산 선거 그거 좀 도왔다고 수사를 하냐? 윤석열 총장? 사모펀드 좀 하면 어때? 그리고 2차 전지나 수소차 정부 이용한 투자는 정권이 가진 참 재미가 있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욕먹는 대가 정도지, 라임, 옵티머스 이권 좀 챙긴 거 이전 정권에 비해서 그게 수사할 정도가 되냐라고 큰소리 뻥뻥 치는 이 정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너무 칼을 들이대니까 네가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이 정권과 법무부 장관 집권당. 그리고 태양광 등 탈원전 마피아들 이권 좀 챙겨줬기로 써니 탈원전 정책의 방향을 맞는데 그걸 들이대? 그걸 대들어? 이렇게 겁주는 이 정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촛불의 지지와 180석의 우용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장대한 권력의 가시 같은, 아니 원수 같은 존재가 누구냐?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곧 쥐구멍이 어디지 하고 달아날 시간이 두고 온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전 정권이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을 너무 키워줬다. 그렇게 말 잡아버려야지.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 어쨌든 뭐 불행한 거는 윤석열 총장인데요. 사실은 진 게 아닙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은 계속 이렇게 매를 맞고 국민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아마도 이렇게 되면은 다음 대선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김재구 생각.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이제 지금 거의 레임덕이 어제 오늘 그저께는 36.7%, 오늘은 36.9%인가요? 그리고 이게 말이죠. 다음 주 월요일 돼서 33% 정도 내려가면은 나라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시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뭐 제가도 오늘 내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시간 끌 거라고요. 그래야 2개월 정직 먹이는 것을 공수처 출범하면서 다 가닥을 잡아놓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늘 당장 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공수처가 생겼으니까 이 정권의 권력형 비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한다. 그리고 1년 반을 뒤집고 완전히 막 뒤지고 또 뒤졌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 아예 조작을 만들어서 청와대와 법무부와 친검과 집권 여당이 총력을 기울여서 매진을 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 완전히 식물 총장으로 만들려고 뭐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거기에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을 이권 걸린 자들로만 징계위를 꾸려가지고 그것도 4명이 달랑 4명이서 정직 2개월을 줬다. 얼마나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2개월짜리 정직을 주는 거냐. 트집을 잡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1년 반 동안 뒤지고 또 뒤지고 또 줘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2개월 줘놓고 누구죠? 위원장 대행?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후회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지금. 참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어쨌든 정직 2개월의 성과라도 검찰 개혁과 개혁 입법 과제를 완수했다고 안심하면서 축배를 들고 싶겠지? 그렇지? 이제부터 시작이다. 당신들은 진짜 지옥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옥의 문으로 누가 들어갈까? 국민의 또 혈세 가지고 또 도시락 누가 먹을까? 그런 게 걱정이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합법의 탈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 독자의 첫 단추. 절차 증거 무시하고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현정 질서 문란의 서막이 이제 막을 올렸다. 공수처 출범 그리고 검찰 인사통한 권력형 비리 은폐 위한 시간 벌기 그런 용도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권력의 이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법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사법부가 어떻게 할지 그것도 사실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촛불혁명을 일궈낸 성숙한 시민의 의식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민이 성숙해졌다 이러면서 이들은 촛불혁명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이것을 악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이 권력의 타락도 국민이 감시해야 됩니다. 이제는 감시할 기구가 없어요. 국민의힘? 힘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오늘 추미애가 제청을 할 거고 청와대에다가 제청을 하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다 각본에 짜여져 있는데 그것을 다 훑어보고 그냥 사인만 하면 끝나. 제가 해주면. 그러면 바로 윤석열 총장은 이제 행정법원에 바로 신청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한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만지작 하고 국민의 여론을 볼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월요일 날이면 여론조사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여론조사가 너무 떨어지면은 정말 34%로 뚝 떨어졌다. 한 3%만 더 떨어지면 33%예요. 지금 36%니까. 그러면 문 대통령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그적 할 것이다. 그러다가 자기가 살아나갈 자리를 찾아서 정리를 할 것이다. 제가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반려할 것이냐. 그런데요 오늘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에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 만난다고 하니까 뭐 좀 있어 만나겠죠. 만나면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고 중요한 건 윤석열 총장 징계
정직 2개월 재가를 주면서 추미애 장관을 경질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2, 3일 아주 2, 3일이 완전히 클라이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 2, 3일 동안 윤석열 총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의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뭐 저 생각은 윤석열 총장이 여기도 이깁니다. 다만 고생이 심하죠. 어쨌든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졸라 저 서민 희생증 박사 교수가 얘기합니다. 아주 졸라 관대한 문재인, 천인 공노할 범죄를 4가지나 저지른 윤석열 총장에게 꼴랑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려주시다니 참 그 관대함에 가슴이 뭉클하고 목이 메여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단국대학교 교수 서민 교수. 그 2달 동안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꼭 감옥에 가라. 널 영원히 잊지 않으마. 이런 속셈으로 지금 대통령이 하시고 계시죠? 나 서민 교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 그렇게 코락코락한 사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단국대 서민 교수.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그리고 오늘 성일종 국회의원 그 국민의힘 의원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이 양반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형님 돌아가시고 본인이 이제 그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되신 분인데 문재인 정직 2개월 처분 받아야 한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야 된다. 윤석열이가 받을 게 아니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 실체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느라 참 고생 많이 했다. 윤석열 찍어내기 위한 징계의 정직 2개월이란다. 참 기가 막히다. 참 많이도 봐줬네. 눈물 겹도록 봐줬다. 대통령이 윤석열을. 그 서슬퍼런 권력을 심장까지 겨누는 윤 총장 칼끝이 무섭긴 무서웠나 보네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냥 해임시키고 싶었는데 2개월 정직밖에 못 시켰으니 참 안쓰럽네. 추미애 장관은 해임 쪽으로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거기 위원장 맡은 애는 6개월을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4명이서 그냥 만지작 하다가 정직 2개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2개월도 사실은 나오는 게 아니래요.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총장을 대통령께서 왜 봐줘야 하나? 아니 아예 해임하시라고. 그리고 해임 못하시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2개월 정직 조치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성일종 의원.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관리 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걸 묻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으세요. 국민으로부터. 그렇게 말하는 성일종 의원 멋지네요. 근데 오늘 심재철이가 참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더라고. 왜냐면 윤석열 총장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직폭력배 두목 같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완전 검찰 독재가 될 거다. 그렇게 진술서에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진술서에. 아니 6가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진술서에 들었는데 윤석열 총장 그냥 깎아내리고 밟아버리는 그런 내용의 진술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밝혀졌어요. 이완구 변호사님이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 과정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심재철 이 검찰국장이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이나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의견서를 징계위에다가 제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전혀 안 보여줘요. 근데 오늘 이게 이제 흘러나온 것이죠. 참 이 심재철 이 사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완전 인두꺼비 쓴 그런 사람이다. 징계위는 심 국장 증인신문을 당일 취소하면서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는데 윤 총장 측이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심의를 종결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윤 총장이 대권 후보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라고 이같이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심재철이가. 아니 여러분, 윤석열 총장이 언제 대통령 나간다고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정감사에서도 나는 그런 얘기 그 사람 한 적이 없고 그냥 이미 끝나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겠다 이 말 가지고 대통령 출마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그냥 지저대는 집권 여당 청와대 사람들, 특히 추 아줌마. 그런데 심재철이가 이런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이 심재철 이 사람은 검찰국장 자격 없어요. 아마도 곧 엎어게 되겠죠. 그리고 조사 대상이니까 아마 범죄가 드러나면 다 옥살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심재철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것 아니냐.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 징계의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건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심재철을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징계위원이 됐다가 스스로 자신이 나중에 당할까봐 빠져나왔죠. 완전히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 국장이 불출석을 해가지고 모든 게 취소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의견서 올린 것은 취소가 될 리가 없죠. 그 4명이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토의하고 토론하고 야 이거 징계 2개월 줄까 3개월 줄까 6개월 줄까 아니 해임할까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고심하다가 2개월로 정리를 했는데 심재철이의 의견서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누가 봤습니까? 전화기도 다 뺏어버리는데 이쪽 윤석열 저 변호인들 전화기 다 방울이 갖고 여기 담으라고 했다잖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녹음할까봐. 뭔 그렇게 죄를 많이 져가지고 아니 떳떳하면은 녹음해야지. 그냥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해야지. 국민이 알게 정확하게 떳떳하면 정직하면 공정성 있게. 근데 이분들은 무슨 비밀 창구 안에서 무슨 지들끼리 쏙닥쏙닥 2개월 정직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 잠 못 자게 하고 새벽 4시까지 쪼물딱 하다가 이미 다 짜여진 거 가지고 정신상 나간 사람들이지.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참 기가 막힌 그런 심재철 여기에 또 함께 같이 맞장구 치는 추미애 대통령 참 그 최강욱이 날뛰고 있어요. 정신 나갔지. 문재인 정부가 검찰 조직 전체를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아는 게 아니야. 아시아 전 세계가 대충 다 알아. 그리고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 때문에 중징계를 당했으니 이를 수행한 검찰 전체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죠. 검찰 전체가 중징계 2개월 정직을 먹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황당한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검사들은 오늘이라도 퇴직 이후에 정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두고 1년마다 다시 이 선언을 반복해야 추미애의 칼춤을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 곽상도 검사 출신인데 어떻게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합니까? 앞으로 검사들은 퇴임 후에 정치를 절대 못하게끔 최강욱이가 똘똘 만들잖아요. 참나. 그리고 또 법조인 정보를 파악해서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법조 대관 책자를 펴보는 것도 안 되고 언론이나 법정에서 판사들과 관련 자료가 있으면 보지도 듣지도 않아야 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이런 참
꼴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추미애 장관. 변협에서 발표는 판사평가도 무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중징계를 피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곽상도 의원.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고 징계하는 그 거심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다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멈춰지는 순간 대한민국도 멈춰지는 것이니 더 분발해야 합니다. 검사님들 뛰십시오. 더 아니면 우리 모든 대한민국 검사님들 다 반항하십시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이는데 그 시간을 얼만큼 많이 여기다 소비했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백신 구입하는 데 쏟았으면 국민들로부터 박수는 쏟아졌겠지. 그런데 코로나 거리가 멀은 윤석열 총장 한 사람한테 대한민국이 저거 올인하고 있어. 올인. 황당하고 무능한 이 정부, 대책 없는 정부네요. 윤석열 정직 2개월 손발 딱 묶고 칼을 빼앗았다고 제가 어제 새벽에 4시에 방송을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곽상도 의원이 이제 마무리를 윤석열 정직 2개월 손발 묶고 칼을 빼앗았다. 당신들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네요. 어쨌든 우리 보수가 아닌 진보 중도 논객들, 정치인들, 법조인들도 지금 똑같은 목소리로 문재인 대통령 제가 내릴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에게 꼭 바라는 게 있다. 누가? 금태섭 전 의원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찾고 국민들이 합심을 해서 그곳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는 일, 즉 의제를 설정하는 일이다.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당연히 코로나 백신 확보 방역 대책,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 빨리 풀어야 된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문제다. 그리고 정작 대한민국 정부가 집중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제는 야당이 비투권을 삭제한 공수처법을 완전히 공포를 했고, 오늘 새벽에는 밤을 새워가면서 사상 최초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했다. 정직 2개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어이, 청와대 계신 문재인 대통령,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금태섭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비토권 삭제한 법안을 공포하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온 나라가 몇 달째 시끄러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충돌에 대해서는 둘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남의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 얘기만 하는 문재인 대통령. 한심하다. 문제가 있다. 문재인. 아니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 놓고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문제 있다. 리더 리스크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하는 중이다. 정말. 그리고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참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 아주 치졸하다. 이런 말 금태섭 전 의원이 쓰고 있어요. 그러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이걸 복구를 해야 하는가? 정말 걱정이 든다. 어떻게 내가 금태섭이가 저런 무리들 속에서 4년을 버텼는지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다. 금태섭 전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김재구 생각. 이게요 계속 월월 지서대는 이 집권당
떼거지들은 도저히 국민이 용서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절대 아니다. 오늘 전직 검찰총장 9분이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가격 전 총장, 송광수 총장, 김종빈 총장, 또 정상명 총장, 임채진 총장, 김준규 총장, 이렇게 이분하고 또 김진태 씨도 검사를 했었죠. 네. 어떻게 성명서를 발표를 했느냐면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한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정말 참담하게 생각을 하고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징계 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걸쳐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문이 들고, 또 이러한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 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으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 독립, 중립, 그리고 이런 걸 보장하게 돼 있는데, 이런 최후의 장치를 돼 있는 것을 지금 이 정권이 완전히 파기하고 있다. 이번 징계 조치로 그리고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된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 이것은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되고 그렇게 남을 것이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구성원들은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여 이를 교훈 삼아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고, 이번 징계 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시작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당장 중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제청 받은 거 추미애 장관이 오늘 만나러 갔으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다시 내려보내라. 그거 제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대통령님의 기는 뭐 당나의 기는 아니시, 임금님 기인가 어쨌든 말들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김진태 검찰총장은 김진태 지금 전 의원이죠. 낙선했죠.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문무일 총장까지 같이 오늘 함께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뒤집힌 거죠 오늘.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 전부 다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그냥 눈 하나 끔뻑하지 않는 대통령 추미애, 그리고 그 추미애 뭐 그냥 식솔이죠, 식솔. 징계의원 4명. 법무부 징계의원들 쇼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오적들도 이만큼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김종민 전 부장검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 넘어까지 버릴 필요가 뭐 있었냐? 이미 다 짜놓고 왜 그따위 짓을 하냐? 정신 나간 사람들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한 법무부 징계의원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서 먹은 대한민국에 역적으로 등극할 것을 나는 당신들에게 축하한다.
만구의 더러운 이름을 남게 됐으니 가문의 영광이지. 너네들 4명. 이렇게 말하는 김종민 부장검사. 문재인, 추미애가 싸질러 놓은 것, 뒤치다거리 한 것, 그것뿐인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 억울해서 억울해하지 말라. 너희들은 비열한 부역자의 운명이란 어차피 당신들처럼 그런 거다. 절차적, 실체적으로 아무런 징계 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우격다짐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을 주고 그렇게 처분한 것은 해외 토픽감이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당신들 머리에는 뇌세포가 몇 마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을 전 세계적인 선출된 독재자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다. 남은 것은 사법부의 몫이다. 그러니까 추미애와 집권 여당 그리고 징계위원이 달랑 4명이 어거지로 대통령을 독재자의 반열에 올려놨다고 얘기하는 김종민 전 부장검사. 사법부는요, 그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앞으로 남은 건 사법부의 몫이에요. 그런데 현재 구성도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버렸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헌법수호기관으로서 마지막 이름값을 하길 바란다는 김종민 부장검사.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 통치 권력은 아니다. 민주화, 인권 같은 소리 다시는 하지 말아라.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켜가지고 윤석열 총장 비롯한 정권 비리 수사 검사들을 각종 비리 혐의로 뒤집어 세우고 그리고 수사를 해서 완전히 거세할 것이다. 20년 장기 집권 플랜에 본격 가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저 뒷전에 계신 이해찬, 그 높으신 분, 고집불통, 그분이 20년 장기 집권을 얘기했던 분이에요. 거기에 따라가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집권당 이런 사람들. 다가오는 2021년 시대적 과제는 문재인 정권 퇴진이다. 180석 다수 의석으로 무슨 짓을 할지 그걸 모르는데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지기 전에 국민적 저항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피 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성취가 저렇게 무도하고 사악한 자들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정말 있다면, 신이 있다면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김종민 전 부장검사입니다. 어쨌든 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대한민국 뒤집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추미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 머리 안에는 추미애 경질이 지금 서 있어요. 경질 안 하면 지지율 아주 완전히 무정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추미애를 자르느냐, 거기에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면 뭐 둘이 뭐 얘기해서 뭐 약속하듯이 다음에 뭐 정치해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뭐 다 잘하셨으니까 슬그머니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발표할 수 있겠죠. 뭐 그러면 이제 지금 법무부장은 누가 들어올까요? 참 걱정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때문에 나라가 온통 뒤집히고 있는데요. 또 윤석열 징계위원이 가장 야비하고 졸렬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제원 의원. 쫓아내고는 쉽고 법원에서 뒤집히는 것은 불안하고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하는 명분도 갖고 싶고
참 걱정이지. 다 갖고 싶은 거야. 그리고 평생 징계 우연이라는 딱지가 붙어 욕먹기도 두렵고, 지금 대통령 의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 사건 수사 지휘 방해는 하고 싶고, 방해를 하고 싶고, 공수처 출범 일정을 맞추려고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 2개월이라는 야비하고 졸렬한 결론을 낸 것이에요. 이 여러 가지의 복잡한 것들을 덮으려고. 그리고 국민한테 모양새 빠지니까 그 모양새 빠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변명하려고 이렇게 꼼수를 쓴다는 얘기예요. 징계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사유의 합립성도, 징계 의원들의 중립성과 공정성도 확보하지 않은 채 준사법기관의 장인 검찰총장의 명줄을 완전히 끊어놓는 것은 통치 권력의 행패고 깡패들이 하는 짓거리다. 아니, 어제 공수처가 출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곧 공수처 출범이 되죠. 그러면 윤 총장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온갖 치졸한 비리 혐의로 뒤집어 세워 찍어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수처가 생겼어. 2개월 동안 윤석열 총장 그냥 식물 총장 만들고 출근도 못하게 해놔요. 그럼 바로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1호로 조사한다? 그건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왜 못하냐면 그 정도로 자들이 우둔하지 않거든. 바로 그러면 국민이 금방 하자. 아, 저렇게 죽이려고 얘들이 이랬구나. 금방 아니까 이 윤석열 총장은 조금 뒤로 밀어놓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강욱이가 말하는 검사나 판사는 그 임기가 끝나면 1년까지는 아무것도 정치에 가담할 수 없다. 요것을 통과시키겠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다음 대선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런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꼼수를 부리는 이 집권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머지않아서 헌법과 법치를 송두리 때 팔아먹는 독자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독재의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양산으로는 못 가시고 아마 서울 근교나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안양에 계시든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하는 장제원 의원. 오늘 그 하태경 의원도 한마디도 했습니다. 윤석열 숙청과 공수처 출범, 권력비리 은폐 작전 착착 진행 중이다. 징계위는 계획 문 대통령 그리고 타짜 추미애 장관 주연에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꼭 둘이 청와대 가서 그냥 자주 만나잖아요. 총리가 함께 만나, 오늘은 또 청와대 방문해가지고 또 둘이 만난다고 하니까 참 친한 두 분이세요. 그죠? 네. 문 대통령은 징계의 열린 날 검찰을 맹비난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제 징계위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검찰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 빨리 해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 징계의원 4명한테 신호 보내는 거예요. 빨리 끝내가지고 징계 주는 거 아니면 해임시켜. 그런데 해임까지는 안 됐죠. 그리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빨리 해치우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징계 의원들은 대선 출마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해기망측한 제목까지 동원해가지고 징계를 강행하고 2개월 정직을 내렸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인 이유는 권력 비리 덮는 공수처 출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하태경. 공수처만 출범하면 권력 비리 수사 사건들을 다 뺏어 와가지고
윤 총장 흔들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꼼수가 참 다 보이는 꼼수다. 국민 눈에 다 보인다. 참 정말 어리숙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 파괴하는 그런 만행입니다. 만행. 윤 총장이 죄가 있다면 대통령 지시를 받들어 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역없는 수사한 것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죄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말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임명장 주면서 잘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도 비리가 있으면 그냥 수사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죄밖에 없다. 성렬이는 하태경 의원 얘기예요. 문 대통령은 어제 공수처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없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라고. 그 당시에 최순실 특검은 야당이 추천해가지고 국정농단 파헤친 거 아니오. 이거 다 최순실이가 선택해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오. 최순실 한 건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가서 계셔야 되느냐고. 이건 틀린 말이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에서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청와대에 입성시켜 놓으니까 지금 그냥 그렇게 높으시다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니까? 국민을 편을 반으로 갈라놓으면서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수처 정권의 충견이 누구죠? 특검이었잖아. 특검. 지금 공수처 만들어진 것도 그때 특검처럼 그렇게 당신들이 충견으로 보고 만드는 거 아니야. 충견 세워서 이제 나라 20년 가려고 그런 꼼수를 하태경 의원은 알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어쨌든 법치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은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보십시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거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 여기서 멈추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정직 2개월 이것을 거부하세요. 거부하시고 그리고 법치주의 파괴 여기서 멈추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하태경 의원이죠. 오늘 우리는 아바타들 시켜가지고 새벽 4시에 검찰총장 옷을 벗기는 이런 나라에서 산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정부냐? 라고 말하는 석동현 전 동부지검 지검장이 말을 해요. 자, 지금 남아있는 검사들아. 그러니까 석동현 검사보다 다 후배들이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검사들아. 지금 검찰청에 있는 대한민국 검사들아. 내 말 들어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저 자들이 눈도 끔쩍 않고 더 좋아라. 그렇게 할 사표 함부로 내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라. 어렵고 힘든 보통 사람들은 다 봐줘도 된다. 그런데 그 센 놈들, 권력을 가진 놈들, 이런 놈과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얼른 잡아놓고 그것이 대한민국 검사들아 너희들이 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석동현 전 동부지검 지검장이 말인데요. 이번에 그 공수처장 야당에서 추천을 했어요.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을. 그런데 여당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되느냐? 야당 성향이 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냐고.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스스로 나 그거 안 나간다. 나 후보 안 나간다. 사퇴해버렸잖아요. 멋진 석동현인데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하고는 아주 친분이 있으니까 같이 또 검사 생활 오래 했고, 그러니까 지금 후배 검사들한테 보통 사람들은 봐줘도 괜찮다. 또 어려운 국민들 좀 배고파서 한 범죄는 봐줘도 돼.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지고 막 흔드는 저런 센 자식들 말이지, 너희들이 싸워서 비리가 있으면 확실하게 파가지고 갖다 집어넣어버려. 그게 국민을 우회하는 길이야 라고 말하는 석동현 동부지검검사 못쟁입니다. 저 이런 분이 있으니까 그냥 확 풀리네, 마음이. 그리고 오늘 저 주호영 대표도 한마디 하긴 했는데, 이제 논객들이나 정치 논객이나 또는 법조인보다는 좀 약해요, 말씀이. 그래도 어쩌겠어요. 좋으나 싫으나 저희들은 국민의당밖에 믿을 데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잘하기를 계속 바라고, 잘못된 것은 또 우리가 가끔은 또 이거 잘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굴러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다. 문재인 정권이 폭주의 광기를 더하고 있다. 신새벽에 군사 작전하듯이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대던 그 무모함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저 사람들이다. 검찰총장의 징계는 공권력이라는 판을 빌린 조직 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지금 그런 행태다. 그런 행태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한다는 희미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기각한 징계를 막무가내로 그냥 밀어붙인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그 뒤집어 세운 혐의들은 정말 아무 실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공모해서 그걸 통과시켜서 대통령한테 제청을 한다? 대통령 그것을 제거한다? 골 때리는 나라다. 이게 골 때리는 나라. 아니, 추미애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 사유? 이런 거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팔과 다리를 완전히 잘라버린 범죄자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방문한댄다. 왜? 대통령 만나러. 왜 갈까요? 이거 제가 해주세요. 알았어. 바로 발표하는 거야, 이제 며칠 있다가. 그런 꼼수를 부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할 모든 법적 장치가 완전히 허물어졌고요. 이 정권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을 징계하고 쫓아낼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장만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 눈 크게 뜨는 검찰총장, 또 법무부 장관 앞에서 숨 크게 쉬는 검찰 간부들, 여당 의원들 앞에서 허리 똑바로 펴고 서는 검사들, 오늘부터 모두 징계의 대상이다. 이게 나라냐? 이런 데는 빡세네, 수용이도. 그리고 이 정권은 검찰의 무력화와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사유화를 완전히 계획하고 지금 그것을 옮기고 있다. 권력 앞에서는 숨도 크게 못 쉬고 앞장서서 알아서 할 공수처장감을 이미 물색해놓고 지금 이제 곧 발표할 거다.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막혀지지가 않는다. 국민 여러분, 이거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라고? 방법이 없잖아. 천상 대선에 도와줄게. 그냥 그 선수 잘 세워, 앞세워. 선수를. 차라리 윤석열 총장 가만히 있다가 윤석열 총장 이 사건 딱 끝나고 임기 딱 끝나고 나오셔가지고 주 대표가 만나요. 그래서 둘이 아주 다짐을 해. 그게 대한민국 국민 살리는 길이요. 지금은 얘기하면 안 돼야. 지금 얘기하면 또 저들이 빌미를 삼아가지고 그것 봐라, 정치헌 되잖아.
난리나. 그럼 지지율 떨어져. 지금 말고 임기 끝나고 나와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해도 늦지 않아요. 자,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그냥 자기 입맛에 맞고 삽살개처럼 왈왈 이렇게 주인만 위해서 충성하는 충견을 뒤에 꼽을쳐 놓고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려고 야당에게 본인들이 부여했던 공수처장 거부권을 며칠 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날치기로 그냥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권력의 끝없는 폭거와 광기에 분노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주호영 대표. 끝없는 폭거에 분노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꼭 싸우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원내 의석이 부족해서 법치 파괴 폭거를 끝내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국민들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이 광기를 막아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야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약간 그 난센스가 뭐냐면 윤석열 총장을 굳이 뭐 정치 안 한다고 해라 이러면 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 총장은 정치한다고 말 안 했잖아요. 국감에서 얘기했잖아. 나는 퇴임 임기 끝나면 그때 가서 생각해가지고 하겠다. 어차피 뭐 국민들한테 봉사할 길을 찾아야지요. 이 말 했는데 무슨 왈왈 그렇게 지서짓기를. 그리고 나라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떻게 지켜온 민주주의고 어떻게 지켜온 법치주의인가. 윤석열 총장의 법적 대응에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해야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법적 대응에서 꼭 승리할 겁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주호영 대표. 그래, 요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좀 늦게 시작을 해서요. 벌써 6시가 됐네. 큰일 났네. 가요 토크 시간을 5시 반인데 오늘 제가 조금 늦게 나왔어요. 어제 새벽에, 갑자기 새벽에 그거 4시 10분인가요? 뭐 정직 2개월 딱 와있더니 연합뉴스에서 잠깐 뜨길래 신문을 막 찾아가지고 바로 실시간 하는데 직원들 다 들어갔지요. 혼자 카메라 켜고 하고 와서 막 왔다 갔다 하느냐고 좀 촌스럽게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한 6시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게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자, 바로 끝나고 가요 토크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